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명주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6학년 들어서 사회 첫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2 단원 도입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6쪽하고 7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과서 9쪽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5개의 사진을 제시해 줄 텐데요. 이 5가지의 사진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얼마 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게 선거 투표하셨나요? 예. 깨끗한 한 표, 두 표가 모여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표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왔던 4.19 혁명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리가 흔히 학급회의로 불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일을 하는 청와대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진은 충북 청주 성안길에 있는 충북 도청의 사진입니다. 자, 5가지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공통된 단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에서 그 제시한 5장의 사진에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 6쪽 맨 위쪽에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의 의도는 이젠 정치라는 단어였는데요. 혹시 학생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치라는 단어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정치라는 단어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은 정치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5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6쪽하고 7쪽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하고 7쪽 사진에 나와 있는 5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사진들인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는 국회라는 사진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학급 자치회 혹은 학급 회의 사진, 그리고 대법원 사진,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5장의 사진과 6쪽, 교과서 6쪽과 7쪽에 나와 있는 사진도 정치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급회의 혹은 학급 자치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단원은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단원으로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단원이 되도록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던 사진 중에서 선생님이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잘 동영상 시청했나요?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이제 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나란 일을 하겠죠. 우리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7쪽에 보면 학습 내용이 4가지가 질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각자 큰 소리로 읽어보고 자신의 공책에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두 번째, 시민이 정치 참여 활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이 4가지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책에 한번 적어 봅시다. 공책에 잘 적어 보았나요? 이번 1단원에서 배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바르게 답변을 못해도 좋습니다. 1단원이 끝날 후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1단원을 학습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8쪽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선생님은 하나의 동영상을 가져왔으니까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나서 교과서 8쪽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 중이던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는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해 그 전장의 일부를 국립묘지로 조성하는 헌정식이 거행됐습니다. 무려 5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전쟁 포로가 발생한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 기간 중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 헌정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7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2분 남짓의 매우 짧은 연설이었지만 링컨 대통령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일깨웠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은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책을 즐겨 읽었으며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이후에는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상대방과 대화하며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미국이 분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통합된 국가가 되도록 했고 노예 해방 선언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은 지 1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가 남긴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지난 9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노예 이송부터 그들의 고통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보여주는 역사와 유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And by knowing this other story, we better understand ourselves and each other. It binds us together. And so hopefully this museum can help us talk to each other. And more importantly, listen to each other. And most importantly, see each other. 네,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독학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게 된 링컨의 어렸을 때 이야기도 제시되어 있네요. 자, 다시 교과서 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쪽에 이제 게티즈버그 연설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읽어보았나요? 자, 이 연설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은 세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평등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국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았습니다. 자, 이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라는 단어로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배우면서 이 자유, 어떤 구속도 받지 않을
국민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시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등, 나이에 관계없이 혹은 직업에 관계없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연설문에 보면 매우 유명한 문장이죠. 링컨 대통령, 미국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교과서 8쪽 맨 아랫부분에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적은 게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답은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이 문장은, 이 단어에는 결국에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국민에 의한, 결국에는 국가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또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부. 만약에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바로 국민을 위해 그 정부나 그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선생님의 생각이 100% 정답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쓴 부분이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9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9쪽에 보면 이제 사과나무가 있네요. 사과나무 그림이 있는데, 자, 교과서 6쪽부터 교과서 71쪽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혹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훑어보고 중요한 낱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과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적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두 문장으로 혹은 세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지금 자유, 참여 이런 열매가 있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허용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가 꼭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끊고 잠깐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열매의 단어를 적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다 작성되었나요?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쪽 맨 하단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로 쓰여 있어서 한 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이어받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을 따라서 정의, 인도와 동포사랑으로 결의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모든 사회의 나쁜 버릇과 옳지 못함을 깨트리며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마다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한껏 떨쳐내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밖으로는 올해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번에 걸쳐 고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따라서 고친다. 1987년 10월 29일. 선생님이 읽어도 선생님도 100%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예, 한 5번, 6번 계속 한번 곱씹어 읽어보고요. 매우 강범위하게 나와 있죠.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 생활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한두 사람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갈 때 비로소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문장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일 때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중요하거나 우리나라만 코로나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뭐 개인의 이익이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유엔의 사무총장이 돼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라는 큰 꿈을 꾸는 것도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1987년 10월 29일에 쓰여진 헌법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987년 이후에는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차차 1단원을 배우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많이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7년 이후에는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헌법을 고치지 못하게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국민 투표를 꼭 거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처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생각과제는 가제방에 올리거나 공책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후에 혹은 잠을 자기 전에 아니면 시간이 날 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기 때문에 말이 버벅거리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